자, 열관압변 두 번째 조합변입니다. 자, 조합변이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조악한 압변이기 때문에 압변을 하려면, 열관압변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꺼운 슬래브가 있다면 이거를 얇은 이렇게 판재로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압변을 할 때 이거를 처음부터 이렇게 두꺼운 거를 이렇게 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걸 어느 정도 적당한 두께 한 요 정도 이렇게 두께로 이렇게 압변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걸 갖고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단계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그러면 이제 정확한 치수를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큰, 이게 이제 슬래브라고 보면은 이 큰 슬래브를 어느 정도 좀 적당한 이렇게 이쪽으로 하는 걸 요걸 보고 이제 조합변이라고 하고, 요 조합변이 끝난 거를 다시 이제 정확한 치수로 맞추는 걸 보고, 요걸 보고 이제 사상압변이라고 합니다. 사상압변.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조합변 보면 최종 공정에서 작업이 가능하도록 슬래브의 두께를 감소시키고 원하는 폭으로 압변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폭도 맞춰주는 거죠. 대부분 조합변기는 가역식 압변기인데, 가역식 압변기라는 얘기는 압변기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압변기가 있다고 하면 이쪽으로도 움직이고 이쪽으로도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판재가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가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역식 압변기를 좀 이렇게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가역식 압변기는 양쪽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이제 홀수로 해야 된다는 거죠. 홀수로 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진행 방향이 이쪽이라 그래요. 이렇게 진행한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지나가는 거 한 번입니다. 다시 돌아오는 거 두 번이거든요. 다시 이쪽으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다시 가려면 세 번을 해야죠. 그래서 1, 3, 5, 7, 9 이런 식으로 이제 홀수로 간다는 겁니다. 보통 이런 가역식 압변기는 그냥 2단 압변기를 삽니다. 2단 압변기 같으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압변기 이렇게 큰 거, 이렇게 있는 거, 딸랑 이렇게 있는 게 이제 2단 압변기죠. 그래서 보통 이런 2단 압변기는 아무래도 동력 손실이 좀 크다 하는 거죠. 자, 요 조합변기에 뒤에 이제 배열 방식에 보면 뒤에 나올 건데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에 있는 조합변기 형식은, 요거는 사실은 뒤에서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요걸 한번 보신 다음에 한번 그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따가 한번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와볼게요. 앞으로. 자, 조합변 배열 방식은 크게 이제 반연속식이라고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반연속식, 전연속식, 4분의 3연속식, 크로스커플식 이렇게 있습니다. 반연속식은 요 그림처럼 여기에 이제 RSB가 있거든요. 요 RSB는 얘는 스케일 제거입니다. 스케일 제거. 1차 스케일 제거죠. 얘는 1차 스케일 제거. 1차 스케일 제거가 목적이고, 이쪽이 좀 잘 안 써지네요. 자, 요쪽이 그래서 1차 스케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면은 요 압변기 하나에서 R1이라고 했죠. 하나 갖고 이렇게 홀수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단 압변기에 RSB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4단 가역식 압변기가 있는데, 왔다 갔다 하는 가역식 압변기가 3 내지 7 패스를 한다. 이제 반드시 홀수 패스를 한다고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아까 RSB에서는 1차 스케일 제거 장치다. 자, 이거의 장점은 보면은 아무래도 설비가 요거 딸랑 두 개만 있으면 되니까 설비비가 저렴하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쪽에서 들어오는 재료가 소재가 두껍다. 소재가 두꺼우면 여러 번 한 뭐 7번이나 9번 하면 되고, 소재가 좀 얇다. 그럼 한 5번만 하면 되고. 그래서 전 강종이나 슬래브 두께에 따라서 횟수 변경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이 아무래도 유연성이 있겠지요. 그 대신 단점은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단점은 이 조합변기 얘가 요 능력에 따라서 바로 라인의 능력이 결정되는 거죠. 조합의 능력에 따라서 라인 능력이 결정된다. 그 다음에
생산 능력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하나 갖고 계속 돌리고 있으니까는 이거 될 동안은 다른 라인은 계속 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얘가 이제 많이 혹사를 많이 당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수가 많이 필요하다. 뭐 그리고 기습패스만 포가벤이 가능하다. 그래서 포가벤이 이쪽으로 한쪽으로 들어오는 뭐 기습패스만 포가벤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일개 슬래브에서는 뭐 아벤 가능한 제품 폭 범위가 좁다. 그래서 폭 맞추는 쪽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정한 폭에 해당되는 것만 폭 맞추기가 있고, 폭을 맞추기가 쉽고, 나머지 이렇게 폭이 좀 넓다 또는 뭐 폭이 좁다 그럴 때는 좀 이런 뭐 폭 맞추기가 좀 어렵다, 그런 문제점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전연속식 보겠습니다. 전연속식은 2단 합행기가 3개가 있습니다. R1, R2, R3. 그 다음에 4단 합행기가 알파, R5, R6. 그래갖고 한 방향으로 연속적으로 갑니다. 여기 그림 보면 그냥 계속 들어가는 거죠. 아까 여기 위에 반연속식은 이 R1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었죠. 근데 이거는 그런 것 없이 그냥 계속 다이렉트로 들어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생산 능력은 최대가 되죠. 왜냐하면 계속 들어가면 되니까. 여기 들어가고 있는 건 그 다음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각각의 패스장 가감속이 필요하지 않다. 왜 그러냐면 한쪽에 집어넣고선 계속 들어가면 되니까, 이거 속도 일정하게 놓고 이거 속도 각각의 속도를 일정하게 놓고 그냥 계속 돌리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품종도 좀 비슷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크기도 비슷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소품종의 대량 생산에 적합하다. 그리고 속도는 상당히 빠르겠죠. 그리고 스탠드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스탠드가 많아지니까 이 사이의 길이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라인 전체가 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인 길이가 뭐 보통 한 1km가 이렇게 넘기도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라인이 길어지고 아벤기가 많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건설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시설도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슬래브 두께 범위가, 즉 뭐냐면요, 슬래브가 아까 제가 얘기할 때 여기로 들어가는 건 슬래브가 거의 일정한 두께가 들어간다 하겠습니다. 만약 이것이 어떤 거 이렇게 두꺼운 거다, 어떤 때는 이렇게 좀 얇은 거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이거 다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 두께는 비슷한 걸로만 계속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 위에 반연속식하고 전연속식의 장점만 모아놓은 것이 이제 4분의 3 연속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분의 3 연속식은 R1이 하나 있고, 그러면 그 다음에 R2, R3, R4인데 여기에 요 R2가 가역식 변기입니다. 그러면 전체 라인의 스탠드 수가 4개로 줄었지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위에 있는 연속식보다 좀 줄었지요. 그리고 요 R2가 많이 패스는 안 하죠. 많이 패스는 안 하고 뭐 보통 한 3 내지 5회. 아까 요 위에 반연속식 같은 경우는 이것이 뭐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거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요. 간단하게 3 내지 5회 정도만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뒤에 아벤기가 또 하면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이거의 특징이 라인 길이가 이제 대폭 감소되죠. 왜 그러냐면 여기서 2개가 줄었으니까. 그 다음에 아변 부하에 따른 밸런스 변경이 용이하다. 아까 전연속식 같은 경우는 이것이 두께가 제한이 있다는데, 이거는 여기에서 어느 정도 또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여기서 변경이 가능해서 그 다음으로 집어넣으면 되니까는 이제 그렇게 이제 변경이 용이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재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조금 생산성도 상당히 좋고요. 근데 이제 요거를,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있는 것이 요거하고 요거를 굳이 이렇게 많이 떨어뜨리지 말고 사상화 변기에 있는 것처럼 R3하고 R4를 바짝 붙여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 커플식이라고 되는데, 자, 여기에 보면
이렇게 R3하고 R4를 딱 바짝 붙여놓은 겁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아까 4분의 3 연속식 같은 경우는 R3이 여기에 있고, 그러면 이렇게 판재가 나가면 이 판재 길이만큼 이거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사상압인기는 이것이 이렇게 바짝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압인기처럼 이렇게 요걸 이렇게 바짝 붙인 거예요. 그럼 연달아서 이렇게 그냥 쭉 나가버리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라인 길이를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크로스 커플식은 4분의 3 연속식 압연기에서 R3과 R4를 근접 배열했다. 근접 배열한 걸 보고 이제 텐덤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텐덤식은 이렇게 근접 배열한 건데, 이제 텐덤박이 이제 이것이 주로 이제 사상압연에서 많이 쓰이는 형식입니다. 사상압연기 형식이 텐덤압연기인데, 그것처럼 이렇게 두 개를 붙인 거다 그러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도 단축되고 라인 길이도 단축되고 그리고 설비비가 저렴해지죠. 그러면 결국은 4분의 3 연속식에서 조금 더 좋아지는 거죠. 그것이 이제 크로스 커플식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를 갖고 다시 한번 맨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에 보면 조합연기 형식의 배열 방식은 크게 네 가지가 있다. 그죠? 전연속식, 반연속식, 4분의 3 연속식, 크로스 커플식이 있고, 라인 길이는 가장 길은 것이 전연속, 그 다음에 4분의 3, 그 다음에 크로스 커플, 그 다음에 반연속. 그래서 이제 전연소식이 압연기도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일렬로 쭉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라인 길이도 길다. 그 다음에 크로스 커플식은 4분의 3 연속식에서 후단 압연기, 후단 두 개 R3과 R4를 근접 배치한 거죠. 근접 배치한 거 보고 텐덤식 그렇게 표현하죠. 텐덤식을 뭐 이제 텐 이렇게 쓰기도 하고 어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텐덤식 압연기로 되어 있는 것이 크로스 커플식이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 조합연 설비입니다. 전 조합연의 그 압연기를 한번 보면 일단 2단 압연기 같은 경우는 2단 압연기는 아까 R1 같은데 요런 데 이제 쓰는 게 요게 2단 압연기죠. 그래서 여기서 2단이라 그러면 롤러가 두 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롤러가 두 개 있는 상태에서 압연이 들어가는 거. 4단 압연기다 그러면 롤러가 이렇게 4개가 있죠. 이렇게 4개 있을 때 슬래브하고 직접 닿고 있는 거는 작업롤, 그 다음에 안 닿고 있는 위에만 있는 거는 이거는 전 백업롤 또는 뭐 받침롤 또는 뭐 BUR 그렇게 표현하면 되고, BUR이 백업롤이에요. BUR 얘는 워크롤, 작업롤은 WR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자, 그래서 2단 압연기는 전 롤 직경이 작은 경우하고 좀 큰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롤 직경이 작다. 그러면 롤 직경이 작을 경우는 압연 하중이나 동력을 좀 작게 할 수 있어요. 압연 하중이나 동력을 작게 할 수 있는데, 그 대신 아무래도 롤의 굽힘이나 두께 정도에는 조금 문제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롤 직경이 작기 때문에 롤이 이렇게 절순되는 사고가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롤경이 클 경우는, 롤 직경이 클 경우는 아무래도 치입각이 크겠죠. 치입각 하면 지난번에 우리 했을 텐데요. 이렇게 판재가 이렇게 들어간다 치면은, 이렇게 들어가면 요거 각도가 치입각이거든요. 만약 이 롤 직경이 작을 경우는 치입각이 커지는데, 롤 직경이 이렇게 커지면은 치입각은 아무래도 작아지죠. 치입각이 이렇게 작아집니다. 그래서 치입각이 클 경우는 롤 직경을 좀 크게 해줘야 되는 거죠. 즉 치입각이 크다는 얘기는 결국은 패스 앞파량이 큰 걸 말합니다. 그래서 앞파량이 클 때는, 앞파량이 크다 요 두께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롤 직경을 이렇게 크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조합연의
제 1번이나 제 2번 패스 정도는 큰 롤로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단 하변기. 4단 하변기 같은 경우는 4단 하변기는 아까 여기 롤 직경이 작으면 하변 하중이나 동력은 작게 할 수 있는데 그 대신 이런 문제가 있다겠죠. 그래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직접 하는 작업롤은 작은 걸 사용하고 그 대신 힘을 받쳐주는, 그러면 요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큰 하변 하중에 큰 백업롤을 사용해 갖고서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치입각이 커도 충분히 하변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이 여기 있는 4단 하변기다 겁니다. 자, 기타 조합연 설비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아까 RSB가 있었죠. RSB 같은 경우는 RSB는 1차 스케일 제거하는 거라겠죠. 그러면 1차 스케일 제거 장치가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RSB가 있고 VSB가 있거든요. 뭐 형태는 같습니다. 기능은 똑같은데 모양이 좀 틀려요. 이 두 개 다 1차 스케일 제거죠. 얘 두 개 다 1차 스케일 제거입니다. 1차 스케일 제거인데 얘는 롤 표면에 홈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용해 갖고서 한 가벼운 아파 10% 이내의 가벼운 아파를 하면은 스케일이 깨지겠지요. 깨진 상태에서 고압수를 분사하면은 이제 스케일이 제거되는 거고, 이거 VSB 같은 경우는 이거는 슬래버가 있으면 슬래버, 아까 얘가 RSB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다 그러면 요거를 살짝 눌러서 깨트린다고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VSB는 양쪽에서 이렇게 눌러줍니다. 양쪽에서 눌러주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스케일이 툭 떨어져 나가겠죠. 그래서 슬래버 측면에서 압력을 가해서 스케일 층의 균열을 발생시키는데, 그래서 이제 균열을 발생시키는 방법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RSB 같은 경우는 직접 눌러서 균열을 발생하는 거고, VSB 같은 경우는 측면을 눌러서 균열을 발생시키는 거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고압수를 분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VSB 같은 경우는 폭압엔까지 폭 조정도 같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것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VSB가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엣저라고 있습니다. 엣저는 폭압엔기에 설치되어 있는데, 엣지부는 이렇게 코너진 부분, 여기에 모양을 제대로 잡고, 예를 들어서 VSB를 이렇게 누르다 보면 여기가 아무래도 변형이 많이 심하게 되겠죠. 그때 요거를 변형이 똑바로 제대로 되게 그런 형상을 제어하면서 폭압변하는 걸 보고 엣저 그렇게 합니다. 그 안에 요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엣저롤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커하고 엣저롤이 이렇게 있다는 거. 여기에 꼭 집어 어드바이스를 보면은 픽업량이라고 있거든요. 픽업량이라는 얘기는 하부 작업롤의 상면의 높이가, 그러면 하부 작업롤이면은 하부 이렇게 다른 걸 좀 지우고 볼까요? 다른 걸 지우고 보면은 작업롤이 이렇게 있다 그래요. 슬래버가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하부 작업롤 상면의 높이, 하부 작업롤의 상면 높이면 여기거든요. 여기가 전방의 테이블 롤러의 높이, 테이블 롤러는 여기에 이렇게 있겠죠. 요 높이가 요거하고 똑같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판자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판자를 받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의 높이가 이거하고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높이에서 요 높이 차이에서 최대 압파량의 반 정도를 높게 설정한 거다. 그죠? 그것이 이제 픽업량 그렇게 표현합니다. 롤갭이라는 얘기는, 롤갭은 롤과 롤 사이의 간격을 말하는 거죠. 요 간격. 그래서 요 간격이 결국은
출축 두께하고 관련이 있지요. 그래서 스크루 다운을 작동시키면 얘가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해서 아변하는 소재의 두께를 조절하는 것이 바로 롤캡, 요 사이가 이제 롤캡이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볼까요? 디스케일링 헤더가 어디에 있는가? 디스케일링 하는 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예를 들어서 이제 1차 스케일 같은 경우는 1차 스케일 같은 경우 그 스케일 제거하는 쪽은 스탠드 들어가는 쪽에 있고, 그 다음에 조합변할 때도 역시 스케일이 발생하거든요. 그거 제거는 전 스탠드 출축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스탠드 들어오기 전에 여기서 스케일을 제거하는 이렇게 냉각수를 뿌려서 고압의 냉각수를 뿌리는 스케일 제거 헤더가 있고, 그 다음에 나왔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또 뿌려주는 이 헤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헤더가 양쪽에 이쪽하고 이쪽에 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조합변 설비에 또 이제 이송 설비가 있는데, 이송 설비는 이제 롤러 테이블을 말합니다. 롤러 테이블은 또는 뭐 테이블 롤러 그러거든요. TR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TR 테이블로. 그래서 아변은 롤러로 시작해서 롤러로 끝나요. 롤러 테이블이 계속 끝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를 이 슬래브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변기 거치고 그러면 역시 또 롤러 테이블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이 이제 이송 설비, 테이블 롤러 또는 롤러 테이블 TR 그렇게 표현한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 가이드가 있습니다. 사이드 가이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아변기가 이렇게 있다 그래요. 이제 위에서 봤을 때 아변기가 있으면 여기에 이제 롤러가 이렇게 계속 롤러 테이블 위에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위를 슬래브가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얘가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흔들리거든요. 이때 여기에 가이드가 딱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흔들리고 이쪽으로 딱 물려 들어가는 거죠. 그것이 이제 사이드 가이드라는 거죠. 그래서 아변기가 정확한 유도를 하기 위해서 아변기 전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쪽에 입측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사이드 가이드다. 그 다음에 또 뭐 AMTC니 AWC라는 게 있거든요. 보통 뭐 AMTC 같은 경우는 요 이송 속도를 제어하는 장치고, AWC 같은 경우는 요 폭을 제어하는 장치다. 그래서 AMTC는 통반종 이송 속도 제어하는 거고, AWC는 자동으로 폭을 조절하는 장치다. 자, 조합변 작업을 보겠습니다. 자, 조합변 작업에서 첫 번째 수평 압파 같은 경우는 슬래브 두께 또는 바 두께를 결정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 아변량이 결정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초기에 두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는데 이쪽으로 나갈 때 두께는 이만큼 해야 된다. 그러면 아변을 얼마만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역 횟수는 몇 번 해야 될 건가, 그것이 이제 결정이 되겠죠.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압파량,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압파량은 이만큼 이렇게 내보낼 때 이건 얼만큼으로 힘을 누를 건가, 그 압파량은 바로 기계의 능력, 그 다음에 통판석, 그 다음에 속도 같은 것 등을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변하다 보면 아변 중에 온도는 감소합니다. 이 슬래브가 처음 나왔을 때는 보통 한 1250도거든요. 근데 이제 스케일 제거하고 그 다음에 공기 중에 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온도가 계속 떨어지죠. 그래서 아변 중에 온도 저하 및 그 다음에 2차 스케일 생성량 감소를 하기 위해서는 후단위로 갈수록 압파량은 크게 하고 뭐 또는 바두께를 이제 두껍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역시가변기 속도 제어 같은 경우는, 통판 속도 같은 경우는 가역
가역 패스가 완전 중요한 거죠. 가역식에서. 그래서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냐에 따라서 생산성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생산성을 크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거 가역 패스를 줄이든지, 근데 이제 가역 패스가 일정하다 그럴 때는 아변 속도를 좀 빠르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아변 속도를 빠르게 하면 생산성은 좋아진다. 근데 이제 이런 속도 패턴 같은 경우는 기계의 능력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아변 속도를 좀 더 줄이려고 그러면 그때 사용하는 것이 텐덤식이라 그러죠. 텐덤식. 크로스 커플에서 사용하는 그 텐덤식. 그래서 R3과 R4를 갖다 이렇게 바짝바짝 붙이는 거죠. 크로스 커플 아변기에서 R3과 R4를 직렬로 이렇게 붙인 거다 하는 거죠. 이렇게 있을 때 이게 R3이고 이게 R4면은 요걸 이렇게 두 개를 바짝 붙인 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좀 속도가 훨씬 빨라지는데, 그때 이제 속도 제어할 때 R3 같은 경우는 DC 모터를 사용하고 R4는 이제 AC 모터를 사용한다는 거죠. R4 쪽이 좀 더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속도를 제어한다. 그 다음에 폭방향 아파 같은 경우는 이제 폭으로 누르는 이제 옆에 폭을 맞추기 위해서 슬래브를 VSB나 또는 아까 엣저로 슬래브를 폭압변을 한다겠습니다. 좀 폭압화 하는 방법은 전단 강압화가 하는 방법이 있고 후단 강압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단에서 강하게 압력을 누르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뭐 후단에서 강하게 누르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옆쪽을 누르다 보면, 자, 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옆쪽을 누르다 보면 양옆쪽에서 롤러로 이렇게 누르는 겁니다. 누르다 보면 얘가 이제 이렇게 두께가 이렇게 줄었지요. 두께가 주는데 롤러 요 모양에 따라서 이제 여기에 생기는 요 슬래브가 생기는 모양이 틀려져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로 눌렀다 그래요. 롤러 끝 모양이 이렇게 생기면은, 자, 제가 잘못됐네요. 그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상하다 있습니다. 요게 롤러고 얘가 이제 판재거든요. 얘가 슬래브예요. 얘가 슬래브인데, 롤러가 만약 이렇게 반듯한 모양으로 해서 이걸 여기 이렇게 눌렀습니다. 그러다 보면 슬래브가 이쪽 지역에 처음에는 이쪽에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눌렀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많이 늘어나겠죠. 많이 늘어나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형이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 두께는 얇은데 양 엣지 쪽은 두께가 두껍지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평평한 롤이 아니라 이때 롤에다가 약간 안쪽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파는 형태로 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 두께 변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거는 급격한 두께 변화인데 이거는 자연스러운 두께 변화죠. 그래서 이런 쪽이 훨씬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롤러 모양이 이런 플랫 롤을 사용하지 않고 캘리버 롤을 사용한다는 거죠. 플랫 롤, 평평한 롤이고, 캘리버 롤은 이렇게 보정된 롤이죠. 그래서 이때 이렇게 포가변을 하다 보면 롤로 이렇게 누르다 보면 요 슬래브가 위에가 이렇게 아까 부풀어진다고 했거든요. 요 부풀어진 모양을 보고 독보은 그렇게 표현한다. 말 그대로 갯뼈다귀거든요. 그대로 해석하면 갯뼈다귀예요. 그래서 갯뼈처럼 생겼다고 해서 갯뼈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구 분야. 그래서 이것이 이제 플랫 롤을 사용하면 이 도구본 모양이 이쪽으로 치우쳐지죠. 이쪽으로 치우쳐갖고 요 두께차가 급격한데, 이거를 캘리버로로 사용하면 요 위치가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결국은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형태를 많이 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스케일링 하는 방법. 자, 여기에 참고사항인데, 참고사항은 한번 봐주시고, 그다지 이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 디스케일링을 보면은, 디스케일링은 스케일을 제거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아까 1차 스케일이 있었고 2차 스케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1차 스케일과 2차 스케일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걸 지우고, 자, 1차 스케일 같은 경우는 1차 스케일은 가열로에서 생긴 스케일이죠. 가열로에서 발생한 스케일. 이거는 VSB나 RSB로 제거합니다. 근데 이제 2차 스케일은, 이게 1차 스케일이고 2차 스케일은 뭐냐, 이게 2차 스케일은 얘는 아변 중에 발생하는 겁니다. 아변 중 발생해요. 그러니까 1차 스케일 가열로에서 꺼내갖고 스케일을 제거를 했는데도 아변을 하다 보면 공기하고 접하고 있으니까 계속 스케일이 생기겠죠. 이제 그것이 이제 2차 스케일입니다. 그래서 2차 스케일인데, 그래서 이제 재료 표면에 고온이기 때문에 또 고온이면서 공기하고 접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스케일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 2차 스케일은 제품 표면에 이렇게 만약 붙어 있을 경우 제거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역시 스케일 흠이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각 스탠드마다가 입측에다가 고압으로 분사하는 디스케일링 헤더가 있습니다. 요 디스케일링 헤더가 있거든요. 요 디스케일링 헤더 요거 보고 이제 보통 뭐 FSB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FSB로 이렇게 제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차 스케일하면 가열로에서 발생한 거 VSB, RSB를 제거, 2차 스케일하면 아변 중에 발생한 거 FSB를 제거, 이렇게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고압수의 압력이 좀 뭐 보통 이 정도 됩니다. 1000에서 1500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AWC가 있거든요. 무슨 저는 앞으로 가다 보면 저는 무슨 A 무슨 C가 있습니다. 그래서 AWC 하면 W가 폭을 말하는 거예요. 와이드. 그래서 AC는 오토매틱 컨트롤, 자동 조정 장치입니다. 그런데 폭이 와이드니까 폭이죠. 그래서 자동 폭 조절 장치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자동으로 그래서 뭐 폭 변동을 제어한다. 그래서 목표 폭을 제어하는 거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전부 다 폭 변동에 관한 제어 장치다. 거죠. 여기 두께는 아니겠네요. 그러면 자동 폭 제어 장치다. 자, 그럼 좀 개념 잡기 문제를 몇 개 풀어볼까요? 자, 첫 번째, 다음 중 조합연기 배열의 관계가 없는 것은 크로스커플식은 있지요. 그 다음에 풀 컨티뉴어식, 전연속식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쿼터식은 4분의 4 연속식인데 4쿼터가 아니라 3쿼터지요. 3쿼터 4분의 3이거든요. 4분의 3 연속식에 대해 4분의 3 연속식은 3쿼터입니다. THRE. 그래서 3쿼터식입니다. 그래서 이거 4분의 3 연속식이 아니에요. 4분의 4 연속식이 아니죠.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연기에 설치된 AWC의 수행 작업은 폭에 관련된 거죠. AW이기 때문에. 그래서 폭에 대한 거다. 그래서 바의 폭 제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조합연 작업 중에 발생된 소재 가장자리의 온도 강화를 보상하기 위해서 사상하변 입측에 설치해 사용한 설비는, 자, 요것이 아까 요게 없었는데요. 자, 요거는 이제 엣지 히터라고 합니다. 엣지 히터. 자, 요거에 조합연 설비에서 사실은 전 조합연이 끝나고 나면 사상하변 들어갈 때 그때 있는 건데요. 요거는 전 한번 먼저 설명하면 아마 다음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조합연을 하다 보면 아변 이렇게 슬래브가 이렇게 있으면은 요런 모서리 부분이 가장 냉각 속도가 빠르죠.
그래서 여기가 가장 여기가 가장 빠르고 그 다음에 여기가 가장 빠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서리 부분이 냉각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온도하고 요 가운데 온도하고 온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아벤이 잘 되고 여기는 아벤이 잘 안 되겠죠. 아무래도. 그러면 여기도 아벤이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가 가열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엣지 부분을 요런 부분을 엣지라고 하는 거죠. 엣지 부분을 가열해주는 장치. 그래서 엣지 히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온도를 요 중앙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온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가열해주는 장치가. 그래서 보면은 한번 읽어볼게요. 조합엔 작업 중에 발생된 소재의 가장자리 엣지 부분의 온도 강화, 온도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온도 떨어진 걸 보상하기 위해서, 가열하기 위해서 사상 입측에서 설치되어 있다. 엣지 히터입니다. 그래서 아벤종 모서리 부분이 가장 열저하가 심함으로 이를 보상하기 위한 가열 장치다 하는 거죠.